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사연이에요. 기존에는 경영경제 관련된 컨텐츠였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독자님께서 자신의 진로 선택 관련해서 세무사님께 직접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세무사를 준비하고 싶은 친구인 것 같은데 일단 사연을 먼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다음 달이면 이제 9월이라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은 졸업반이신 것 같아요. 취직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문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6월 중순에 1학기가 끝나고 재경관리사 취득을 위해 한 달 반 정도 공부를 했는데 아쉽게 7월 시험에서 재무회계 한 과목만 불합격되었고 지금 9월 시험을 목표로 다시 공부 중에 있습니다. 좀 아쉽게 떨어지셨나봐요. 그런데 재경관리사 시험을 공부할 때쯤 집에서 세무사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를 취득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 고민 중입니다. 부모님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진 못했지만 일단 취직을 목표로 재경관리사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인데요. 나이가 지금 25살이시래요. 마지막 학기인데 이제 와서 세무사에 뛰어드는 건 무모해 보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뒤에 부연 설명을 다셨는데 합격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르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취직을 하고 나서 세무사에 도전해보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고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네요. 세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진심이 담긴 질문이자 좀 고뇌가 느껴지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세무사님이 시험을 합격하시고 이제 세무사 생활을 해오신 지 좀 10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선배 입장에서 이렇게 세무사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좀 부담 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가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 나이가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보통 남학생들은 한 26, 7 정도 되면은 이제 막 이제 거의 뭐 좌절 직전 단계예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24, 25만 돼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공부를 되게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대학도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되게 늦게 시작해서 붙고 나니까 나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언론에서 나타나는 그 시험의 결과를 보면은 최연소, 최고령, 그리고 수석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지고 있다라는 게 지표로 나오는데 응시자 수는 많아요. 응시자 수는 20대가 제일 많아요. 여기 합격생 비율을 보면은 20대가 53%고 30대가 37%예요. 근데 30대는 30살부터 39살까지가 다 포함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20대가 많기는 한데 그 이유는 많이 봐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많다고 해서 25, 27인 학생들이 전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 붙었을 때 같이 근무를 하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보다 8살인가 7살인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업계는 모르겠는데 세무사 업계는 이렇게 나이가 많고 적음에 어떤 게 더 유리하냐라고 봤을 때 나이가 많은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사장님들, 대표님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린 분보다는 나이 든 분에 대한 신뢰감이 좀 더 있으신가 봐요. 대표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세무사 자격증을 왜 따고 싶어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라이센스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거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교 졸업할 때 보면 저도 그랬지만 이분도 약간 그 전문직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약간 동경, 환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자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직으로 좀 인정받으면서 고소득을 누리면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시는 것도 같고. 그렇죠. 예. 단순히 라이센스만 보고 들어가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네. 정말 빨리 해서 한 2년 딱 공부하고 딱 따면은 정말 좋죠. 근데 이게 시험이 1차 시험을 보고 한 4개월 뒤에 2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걸 다 떨어지게 되면 2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준비를 하면 또 1년 반이란 2년이란 또 생기는데 그때 붙으면 참 좋긴 한데 그때 안 되면 또 한 4년이 밀리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단순 라이센스보다는 내가 회계 직종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회계팀, 재무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은 공부를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대학 4년 혹은 3년, 2년 동안 공부를 했던 거랑 1년 동안 2, 3, 4년 했던 거 한 바퀴 확 돌리는 거랑은 그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얼마나 많이 보고 익숙해졌냐라는 걸 봤을 때는 수험생활 하신 분들이 이해도가 좀 높은 편이긴 해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단순 라이센스 취득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회계세법 쪽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번은 시험을 공부를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25이라고 하시고 졸업반이라고 하시니까 취업하고 갈림길에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이후에 뭘 하고 싶다라는 플랜이 좀 있으시면은 자격증 공부를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는 거는 자유인데 나오는 건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만둘 때도 용감하게 그만둘 수 있을 그런 판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회계 원리나 세법 개론만 배웠을 때는 다들 재밌고 뭐 차대변이 딱딱 들어맞고 그렇죠. 이렇게 쉽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이런 회계 쪽에 이해하는 능력이 있었네 라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개론 수준의 기초적인 지식이라 중급회계나 세무회계 연습이나 이런 쪽으로 깊게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학원로는 정말 스타트예요. 네. 가나다라를 공부하는 수준인데 중급 회계로 넘어가면 단어를 배우고 고급 회계로 넘어가면 이제 문법을 공부하는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잘못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법은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다 외워야 되니까 흥미를 가질 수는 있는데 이 단순한 흥미를 가지고 자격증 시험에 뛰어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정말 난이도 빡센 애들이 줄줄이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뒤에는 좀 감안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인데 회계학 원론하고 세법 개론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의 목적이 흥미 유발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확한 정보 전달도 있겠지만 흥미를 유발시키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나 잘 맞아 뛰어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것보다 한 단계 윗단계의 수업을 듣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분은 사연을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부모님이 먼저 세무사를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선택이자 본인의 인생이니까요. 예, 부모님과 잘 상의를 하시되 세무사를 내가 이걸 해도 괜찮겠나 또는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이 좀 의미 있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고요. 지금 세무사님이 현업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추천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추천도 아닙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이 뚜렷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 본인이 회계학 원론이나 세법 개론에 더 나아가서 좀 더 심화된 과목에서도 좀 흥미를 느끼고 내가 잘하는구나 라고 느끼셨다면 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사 좋은 직업입니다. 좋은 직업이고 전문직이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하신 걸 보면 취업하면서 세무사에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직장에 다녀요. 그런 다음에 세무사를 딴
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그렇죠. 극소수겠죠. 이게 웬만한 의지 없이는 힘들 것 같아요. 많지는 않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취업을 해서 1차 시험까지는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1차 시험이 붙으면 휴직을 하시더라고요. 아, 휴직을 하시고 2차 시험을 보시고 떨어지시면 이제 그때 결정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배수의 진을 치느냐 음, 아니면 지금 들어온 직장을 그만두기 좀 어려우니까 계속 다니면서 공부를 하느냐 이 양갈래의 길에 서 계시는데 붙은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10중 8구는 퇴사를 하시고 유예 생활을 하셨고 네. 나머지 한두 분은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할 짓이 못 된다라고 왜냐하면 야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맞아요.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쉽지 않죠. 주말은 개인 시간이 거의 없죠. 계속 네. 공부해야 되니까. 취업 후에 공부를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한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힘드실 겁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녀보긴 했는데 못하겠어요. 주말이 없어서 그리고 자기 생활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어렵지만 가능은 한데 생각한 것보다 진짜 힘들다. 각오 없이는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도 극소수의 분들이 합격을 하고 성취를 하는 걸 보면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만약에 꿈이 있으시다면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세무사 이제 현업에 계시면서 10년 넘게 이게 좀 필요하다. 세무사를 오래 하고 싶다면 좀 어떤 성격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영업적인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이 MBTI에서 이 성향이 짙으신 분들이 좀 유리해 보이기는 해요. 네. 저는 약간 좀 내향적인 성격이라 좀 친한 분들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 좀 친해지는데 그게 아니면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는데 그래서 제가 한 초반, 중반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조금 이제 좀 숨통 트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하시면 제일 좋고 근데 또 무조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전문직을 하시게 되면은 제일 좋은 거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거죠. 네. 저처럼 강의를 해도 되고 다른 사업을 해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해도 되고 취업을 해도 되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을 오래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거는 일단은 그 성향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세무사라는 직업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고 스트레스를 좀 자기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엔 자기 관리는. 네, 왜냐하면은 세무사라는 업종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있는 그 조율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좀 가장 스트레스풀하지 않나.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할지 그 방법을 좀 잘 알고 있으면은 오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 결국에 사람 대 사람 간의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세무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취준생이신 구독자님이 세무사를 할지 말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셔서 세무사님과 제가 같이 답변을 해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잘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